안녕하십니까, 김문성입니다. 이번 시간 키포인트 10번째 생명보 약관의 중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약의 성립, 우리 모집인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. 계약자의 청약,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승낙,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.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. 구두로 돼도 관계가 없고요. 증권이라든지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계약 성립 요건 아니다. 기본적인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 청약 철회입니다. 청약을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,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,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보험계 1년 미만 전문 보험 계약자가 계약한 체결, 진단계약, 이런 계약들은 아예 청약이 불가능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,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. 우리가 흔히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약관 교부, 설명 의무, 청약서 사본 미전달. 자, 이런 경우에는 위반을 했을 때 누가 위반을 했냐면 보험회사가 위반을 한 거죠. 고객이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거죠. 그래서 계약자가 이거 안 했네, 위반했네.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이 합니다. 3개월 이내에. 그 다음에 고지 의무입니다. 고지 의무를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계약자 피보험자가 되겠죠. 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불성실하게 알렸다든지 아니면 알려야 될 것을 안 알렸다든지 이런 거죠. 근데 고혈압 환자가 나 혈압 안 높아요. 나 예전에 암 앓은 적이 있는데 나 암 앓은 적 없어요. 이런 거죠. 자, 그랬을 때는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 내지는 보장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고지 의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. 보장을 제한도 가능합니다. 자, 이게 약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죠.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, 즉 보장 개시일이 언제냐. 보장 개시일은 1회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됩니다. 보험료가 납입, 일단 말로만 나 청약할게. 오케이, 승낙한다고 해서 보장 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구체적인 행동이 1회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됩니다.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이 보험료 납입과 진단이 끝나야 됩니다. 진단일. 이 두 가지가 다 완료가 되었을 때 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계약과 진단 계약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부활입니다. 부활은 뭐냐면 이 보험 상품이 워낙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납입을 하는 와중에 실은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보험료를 미납, 즉 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실효,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해지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미납 해지라고 해요. 미납 해지.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해서 해지가 됐을 때. 근데 만약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부활 못 합니다. 딱 하나입니다. 보험료가 미납이 돼서 해지가 됐을 때, 또 미납이 됐는데 해지 환급금을 아직 수령을 안 했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3년 이내에,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나 이거 좀 살려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승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제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부활제도와 약간 틀린데 개념 비슷합니다.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것이,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. 국세 체납이라든지 강제 집행 때문에 이 보험 해지 환급금에 대해 가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면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채권자가 이제 이 보험금 가져가 버린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보험이 이제 없어졌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강제 집행 때문에 집행된 그 돈을 다 납입을 하고요. 계약자의 명의를 수익자로 바꿔서 나 이 계약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키워드는 뭐냐면 강제 집행, 국세 체납 이런 겁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꾸는 겁니다. 피보험자 전혀 안 들어갑니다. 그렇게 했을 때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을 해서 청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부활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내용 변경 보겠습니다.
마찬가지로 보험이라는 상품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겠다는 거죠. 자,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. 그 대신 보험 가입금액, 뭐 종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됩니다. 피보험자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.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. 피보험자 변경 안 됩니다. 또 하나는 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 수익자는 승낙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. 예, 요거 두 가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 함정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험계약을 청약할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하다. 구두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. 이거 잘못됐습니다. 두 번째,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? 30일이 아니죠.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, 그죠?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가 불가. 얘가 틀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부활을 특별부활은 제가 두 가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. 예, 강제집행, 그죠? 또 두 번째는 계약자의 명의를 수익자로 바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피보험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